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조선 애들이, 이거, 좀 높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뭔가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투신과 그다음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량을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빡 돌파를 하던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내가 뭔가 신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눌림을 기다려 보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내가 무턱대고 들어가 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은, 야, 이거 방산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꽤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와주고, 그 뉴스로 인해서 바람을 좀 타고 가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줘요. 그래서 트럼프도 얘기를 했듯이 미국에서 이 조선 쪽에 이 조선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얘네들을 위해서 백악관에다가 신설 조직도 만들겠다. 조직도 신설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주겠다.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에서 보조금 싹 다 빼가지고 이쪽에 몰빵해주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조선에 대한 성장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들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비싸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더 싼 데를 찾아 떠나다 보니까 그쪽 제조업이 이렇게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런 쪽에다가 성장을 시킨다라고 해서 돈을 투자해도 과연 얼마나 버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기업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물론 이제 내가 보조금이 없어. 예전엔 그래도 내가 미국에 100만 원으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기분 좋으면 20만 원, 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던 거죠. 근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공장 지어야 되면 내 돈 100만 원 생돈 같은 돈이 다 나갈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그 땅덩어리라든지 땅이야 임대 해가지고 빌릴 수도 있지만 그 임대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지으면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만 골라서 취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미국인들도 취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더 싼 곳으로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인도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사지 마, 이런 데서 하지 마. 인건비 비싸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피해는 니들이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니들이 피해를 봐? 너희들 100만 원에 팔던 거 100원에 팔던 물건 150원에 팔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야, 우리가 보조금 안 줄 거니까 100만 원 네가 가지고 와갖고 그냥 100만 원어치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 그리고 미국 사람 취직시켜. 그리고 얘네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물건 팔어. 대신에 너희들 100원에 팔았던 물건 값 올리지 마. 이건 진짜 깡패지. 이러면은 진짜 양아치 중에 양아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거거든요. 기업들은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죠. 당연하죠. 누가 손해 보려고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벌려고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집단들이잖아요. 근데 그 집단이 트럼프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내년 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쉽게 진행이 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100원에 팔던 것을 내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세 안 내려고 하면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 고용해갖고 이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지.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물건마저도 내가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내가 미국에 들어옴으로써 손해보는 것들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100원에 팔던 것을 120원에 팔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태클을 건다? 이러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고,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100원에 팔던 물건이 오늘부터는 120원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뭐 바로 사겠습니까? 이거 한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2개 살 거 하나 사고, 하나 살 거 잠깐 고민해서 안 사고, 결국은 100개를 팔던 물건이 80개밖에 안 팔려. 그러면 20개는 결국 재고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100개가 다 팔렸는데 지금 막 70개, 80개밖에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줄이는 거죠.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공장에서 100개를 만들던 이 노동자들이 몇 개가 필요 없어지면 몇 명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을 못 내. 그리고 국가에서 복지자금을 받아. 뭐 실업수당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거둬야 되는 세금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곳간이 거덜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런 거는 우리 미국은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좀 고통은 있겠지만은 이거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미국만큼은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좀 이상한 데로 빠지긴 했는데, 일단 미국은 지금 좀 계속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선업인 거고, 이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랑 손잡을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랑 손잡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 이것들 제외한다고, 일본도 있긴 한데 뭐 이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들이 있어도 배를 만드는 기술 하면은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이제 미국한테 주고 우리가 받을 것들은 좀 받아가는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협상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없죠.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뭐 트럼프가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4배 높은 관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 미국이랑 뭐 하고 있습니까? FTA 체결해가지고요, 관세가 거의 없어요. 관세가 많이 받아도 1% 이하의 관세들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FTA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미 수입품 관세율은 0.79% 수준이고 공산품 관세율은 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많이 받아봤자 뭐 몇십 퍼센트 받겠습니까? 아니면 10% 이상을 받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1%를 받는다 치면은 뭐 미국은 4% 받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4% 받고 미국은 1% 받고 이 정도겠죠. 막 캐나다, 중국 이런 것처럼 막 수십 %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 조선 우리한테 넘겨. 우리한테 뭐 해.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얘기가 나왔죠. LNG, 그 다음에 알래스카 이 가스관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도 뭐예요? 결국은 야, 너희도 우리한테 투자하고 우리 이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협박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멘트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될 거고 그들의 타켓이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뭐다? 워낙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워낙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야, 이거를 여기다 던질지 아니면 여기서 더 끌고 갈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미국이라는 트럼프라는 진짜 독불장군이 붙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쉽게 뭔가를 또 들어가겠다, 신규를 들어가겠다,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선을, 방산을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 조선을 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눈 감고 나는 분할로 매수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길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밑에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3,000원을 깨진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라인을 한번 좀 기다려 볼 거고, 당연히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이 구간이 또 따라 올라가겠죠. 그건 그때 가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뭐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한 액션이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뭐 지난달에도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고 뭐 오늘도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3월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갖고 이런 결과물들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좌에 찍혀있는 걸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공식 채널 안에 있는 문의하기 이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뭐 국장, 미장 할 거 없이 여러분들 다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